네, 안녕하세요. 미술가 오늘 강민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한예종 조형예술과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라서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는 너무 개인적인 측면이 아닌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를 기존에 제가 유튜브를 그 전에 만들어서 내용을 전달 드릴 때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혼자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무리 그 한 합격생 한 분의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해도, 저는 그 개인적인 이야기조차도 듣고 싶었던 입장이었는데, 그걸 어디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당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학원에서 정보를 얻을 수도 없었고, 주변에 같이 준비하는 동료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 아예 들을 수 없었는데, 혹여나 저처럼 저의 개인적인 그 합격의 수기라고 해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습니다. 근데 제가 입학할 당시에는 20 학번이어서 지금 한 2, 3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래도 비교적 최근 입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예종이 조형예술과가 입시가 뭐 그렇게 크게 변동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연결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개인적으로 돌아봤을 때 제가 최종 합격까지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 한 3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3가지 중에 오늘 그 3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가 드로잉입니다. 근데 그 드로잉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중학교를 자퇴하고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제도권 교육을 사실 거의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예. 받지 못했다기보다는 받지 않았던 거죠. 뭐 예전 유튜브에서 이전 유튜브에서 찍었던 영상에는 자세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을 해놨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뭐 미술을 하려고 학교를 관뒀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최초 디자인 대학을 합격을 했고, 그다음 디자인 대학을 다니다가 디자인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순수미술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뒤늦게 한참 뒤에 예종을 들어온 그런 경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기 경력이, 그림을 그렸던 시간 자체가 워낙 길었어요. 근데 그 긴 기간 동안에 제가 저도 모르게,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의식적으로 했던 것이 드로잉이었어요. 그 드로잉이 이제 연필 한자로 들고, 뭐 미술용 연필 있잖아요. 사비나 뭐 오비 이런 것들, 그 정도 되는 것들 들고 이비를 쓰기도 했고, 연필을 어디 거 썼느냐는 뭐 굳이 가리진 않았어요. 크게 이제 톰보우, 까만 거 톰보우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 톰보우에서 조금 더 많이 고급
버전으로 간 모노백 연필이 있고, 그다음 파란색 스테들러 연필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나온 미쯔비시 그 되게 미끌거리는 연필이 있거든요. 부드럽게 나오고, 그냥 아마 좀 갈색과 자주색이 섞인 그런 색인데, 또 그런 색의 연필이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한 색깔의 또 크레타 칼라라는 연필이 있는데, 그 정도의 연필들을 써봤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뭐 드로잉 연필들이 좀 이것저것 많이 나오던데, 그런 것들은 제가 써보지 않았고요. 제가 써봤던 거는 요 정도인데, 어, 개인적으로는 스테들러가 제일 잘 맞더라고요. 저한테는. 근데 그게 사람들마다 또 다 다르니까. 일반적으로는 모노래. 그 톰보우를 많이 쓰죠. 그 톰보우는 저도 뭐 입시 준비할 때 많이 썼었고, 어쨌든 연필 가지고 그냥 많이 그렸어요. 일단 양 자체가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도 그렇고, 학교를 초등학교밖에 안 다니긴 했지만 중학교 앞에 짧게 다닐 때도 그렇고, 교과서에 그 빈 페이지, 그 인쇄된 그림들과 글만 있는 그런 페이지가 잘 없었어요. 그냥 모든 페이지에 다 낙서를 해놔가지고. 근데 그게 재밌어서 했겠죠, 처음에 어렸을 때는. 근데 나중에는 글쎄요, 제가 종이랑 펜이나 아니면 연필을 들고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게 정신 차려보면. 그러니까 그게 그냥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 그리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사실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뭐 나중에 이제 학교 들어가고 작가로서 이제 진지한 작업을 할 때 이제 생각도 해야 되고 작업 컨셉도 정해야 되고 이런 면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느끼죠, 지금도. 근데 이제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냥 손을 써서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니면 눈앞에 있는 대상이라든지 사진을 보고 그대로 이제 재현하는 그리기, 그런 거는 뭐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하면 되지 이랬는데, 제가 나중에 그 미술학원에서 저기 강사로 일을 해보니까 그건 그냥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구나를 그때 알게 됐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종 조형예술과에 합격한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했던 게 그 수많은 드로잉과 그림을 그렸던 그 시간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제 손에 남아있는 감각들,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양 자체도 많았고, 나중에 되면서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도 이제 머릿속에 좀 생겼거든요. 연필 그림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게 시험장에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는 주제받고 뭘 해야 될지도 고민해야지, 그걸 어떻게 그려야 될지도 해야 되지, 또 내 의도대로 그려지는 그 기술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됐던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신경을 아예 안 쓰진 않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는 이 두 번째가 물론 첫 번째도 크지만 두 번째가 꽤 컸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제가 그 한예종 조형예술과로 들어온 이유 중에 그 두 번째가 독서인데요. 이거 말씀드리면은 또 요즘에 너무 그 책 읽기에 대한 그 환상이라든지, 환상은 아니지만 그 이렇게 유행처럼 많이 읽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이미 많이 됐고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뭐 무슨 그렇게 크게 와닿으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근데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저는 정말 솔직하게 그 책을 읽으면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읽잖아요. 보통 대부분은. 근데 저는 좋아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예를 들어 이제 미술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아서 나는 미술대학 갈 거야 하는 것처럼 책 읽는 거를 좋아했어요. 지금은 책 읽는 게 더 좋아요, 사실 그림 그리는 것보다. 근데 그 정도로 읽는 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읽는 게 워낙 느리다 보니까 제가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예종에 합격하기 이전 한 3, 4년 전부터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20대 초중반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처음은 아니겠죠. 근데 제대로 그때부터 좀 이렇게 흥미를 붙이고 읽기 시작해서 서점 가는 게 취미고, 그 다음에 그 노사는 안창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뭐 하루라도 글을 안 보면은, 이제 책을 안 보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지금은 이제 되게 클리셰 같은 그런 표현이 돼버렸지만 어쨌든 그걸 저는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공감하는 이제 그런 경우거든요. 그렇게 읽다 보니까 그게 어디에 도움이 됐냐면은, 일단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것도, 물론 제가 언변이 되게 뛰어나고 말을 잘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부담이 없어요. 이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거와, 물론 약간의 긴장과 떨림은 있겠죠, 누구나. 뭐 그런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사람들 앞에서 어떤 걸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내 생각을 표현하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었어요. 물론 미술학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알바하고 이런 경험 때문에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저는 많은 책을 읽어서 그 이유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 책에서, 나는 이런 책에서 이런 거를 읽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또 내 생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어떤 그런 받아들이는 작업도 하고, 그걸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책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되게 복합적으로, 원래 독서라는 게 그렇잖아요.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이게 한 사람의 잠재력이 이렇게 커지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자기 개발처럼. 근데 저는 자기 개발의 목적으로 읽은 게 전혀 아니었지만 너무 재밌어서 읽다 보니까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그 예종 면접장에서 제가 면접을 볼 때도 물론 긴장은 됐지만 그렇게 크게 전혀 부담 없이 되게 편하게 면접도 받고, 그다음에 시험장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 제가 합격한 요인 중에 하나인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 그게 이제 자신감과 여유거든요. 앞에 두 가지가 따지고 보면 그림과 글의 영역인 거잖아요. 첫 번째는 드로잉, 그림 그리기고, 두 번째는 독서, 책 읽기, 글, 뭐 이런 언어적인 부분인데, 그거 두 개를 의도해서 저는 준비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예종 준비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도 전혀 없었고, 준비를 마음먹기 전부터 제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라. 그리고 독서를 하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막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걸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뱉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친구가 없어서 그거를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막 글을 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서와 글쓰기, 그 다음에 드로잉, 그림 그리기, 이런 것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몇 년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기반이 되어서 나중에 시험을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근데 그 두 개가 기반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한테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험장에 갔을 때. 그래서 긴장하지 않았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제가 처음 딱 했던 생각은, 아, 이 학교 참 문제 재밌게 낸다. 이거 한번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정말로 솔직히. 그걸 보고서 제가 이전에 수많은 학교들을 시험을 쳤을 때는 막 문제 이렇게 딱 받았을 때 그냥 막 이렇게 쿵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완전 백지 상태가 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막 흐르고 몸에서는 막 열이 오르고 몽롱해지고. 아마 아실 거예요. 시험 볼 때 이런 현상이 겪어보신 분들은 많이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항상 그랬어요. 준비가 부족했었죠. 그 다음에 자신감과 여유도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앞에 제가 했었던 거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나이도 좀 먹고 가다 보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시험 치는 친구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는, 아, 내가 그래도 그림을 이렇게까지 그리고 미술도 이렇게 오래 했는데 그 친구들을 뭐 이렇게 무시하고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 내가 그래도 이 친구들보다 못하겠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학원에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과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인데, 물론 그 친구들은 디자인을 하고 저와 같이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순수 회화를 하는 다른 분야의 친구들이긴 하지만 어쨌건 나이로서는 비슷하잖아요. 내 제자들이랑 나이가 비슷한데 내가 이 친구들보다 못할까 설마. 당연히 잘하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시험을 쳤고 결과가 좋게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느 한 사람의 경험이 큰 힘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아주 소수의 분들은 영감을 받아서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성과가 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 역시도 뭐 유튜브나 이런데 아니면은 뭐 SNS나 이런데 검색을 하면, 시험 치는 입장에서 검색을 하면 막 나오잖아요. 합격생 수기 막 이런 거, 그런 거 막 많이 읽어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들어갔을까? 어떻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까? 좋은 대학에 어떻게 갔을까? 공부는 어떻게 했을까? 다 그 사람 개인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시험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듣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해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번에 다음번 영상은 제가 예종 조형예술과 수업을 할 때 시험장에 가서 어떠한 마인드로 시험을 봐야 하는지, 일종의 정신무장 같은 거죠. 마인드 세팅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한 7가지로 정리를 따로 해둔 게 있는데, 그것들을 공개를 하려고 해요. 유튜브 통해서. 그래서 그것도 뭐 좋다, 내용이 괜찮다, 아니면 나한테 필요하겠다 하시면은 그 영상 보고 이제 뭐 따로 필기를 해두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적어두셔도 되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